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금일은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지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보합권 플러스 마이너스 1%대에서 횡보를 하더니 결국엔 움직임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가보다는 100원 정도 떨어지면서 음봉 마무리였지만 방향성은 끝내 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바닥에서 좀 반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한 타이밍 쉬어갔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유중 이후에 종목에 대한 관심도 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신 점들이나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으며 제가 드리는 종목만 유한타에서 매수 매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중, 유중 상황에 대한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종목 추천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월 말일쯤에 추천드렸던 버킷 스튜디오 오늘 한 6에서 7% 정도 수익 청산을 드렸고 12월 같은 경우는 세 종목이 좀 나갔습니다. DB 하이텍만 좀 수익을 보유 중이고 나머지는 좀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수익 청산 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비해서 12월 좀 슬로우 스타트이긴 하나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유증공시처럼 주식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두중 지난 4일 동안 반등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한 타이밍 쉬어가는 이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원전 테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봐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보합권에서 크게 급등한 종목도 없었고 크게 빠진 종목도 없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개별 종목들 그리고 관심이 떨어진 이런 테마들 움직임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관련주들을 좀 보면 오늘 두산이 0.43%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두산 밥켓이 7.6%, 두산 퓨어셀이 한 5% 이상 이렇게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바닥을 다지고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는 두산 밥켓인데요. 오늘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개선세 될 거다.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상위에 있는 두산이라던가 두산중공업이 더 이상 두산 밥켓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유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 개선이 안정되고 좀 나아질 수 있는 두산과 두중은 오늘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물론 두중 같은 경우는 두산 마켓보다 시총이 2.5배가량 무겁고 유상증자라는 악재도 껴있는 상태인지라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 두산은 지주사로서 시총도 두산 밥켓보다는 좀 작은데 이런 움직임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답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두중의 차트 모양과 그리고 두산의 차트 모양은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산이 잘 돼야 어쨌든 두산중공업이 잘 따라갈 수 있고 두산 밥켓이라던가 두산 퓨어셀 매출로서 또 두중에게 도움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전 테마는 지금 상황에서 오를 만한 이슈라던가 테마성이 좀 약해지면서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 구간에서 빠지지 않는 것만 봐도 다행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말 내년 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살려가면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 소외되지 않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을 좀 리뷰를 해드리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대장주들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0.62% 상승을 견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양 지수가 좀 지루했던 이런 장세이긴 하지만 캡처본이 조금 이미지가 안 좋은데 코스피는 0.62%, 코스닥은 0.48%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우려 완화와 그리고 중국 지준율 인하와 재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투자 심리 완화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향후 업황의 호조가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을 했고 헝다그룹이죠. 리스크 해결 위원회를 설립을 하면서 시장의 부정적인 부분도 조금씩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수급의 차별화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외인들이 들어오면 기관이 나가고 기관이 들어오면 외인들이 좀 나가면서 시장의 방향은 좀 애매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외인들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가 들어왔다기보다는 특정 섹터나 테마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가능 종목은 계속하고 좀 안 좋은 종목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양극화도 조금 더 심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오늘 주도를 했고 코스닥은 엔터주라던가 5G 그리고 또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지수를 방어해 주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매매 동향 체크를 해볼 텐데 외인은 오늘 44,000주 순매수, 개인이 79,000주 순매수, 기관이 146,000주 순매도가 되었죠. 프로그램 매매는 오늘 8만주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수급을 보시면 딱 보셔도 순매수된 수량 자체가 상당히 적었던 편이었는데 매수세와 매도세가 엇비슷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 외인 매수만 따져보면 64만 주가 순매수가 되었고 매도 같은 경우는 60만 주가 되면서 순매수가 한 4만 주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매수로만 보자면 최근 한 달치만 봐도 거의 낮은 수치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로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도 오늘의 매수는 한 달 동안 봐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걸로 봐선 오늘 시장에서는 관심도는 조금 낮은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전일 10만 주가량 이렇게 순매수가 되었다가 재차 하루 만에 2만 주가량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연속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유중 이후에 5일 연속 나가고 한 차례 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흐름 하루 이틀 가지고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연속적으로 좀 나갈 건지 아니면 다시 포지션을 매수로 이렇게 잡을 건지 지속적인 체크는 필요하겠습니다. 다행인 부분은 외국계 주요 수급 특히 JP모건이 전일 기준 또 6만 6천 주가량 순매수가 되면서 12월 누적 물량은 67만 주가량 지금 순매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홀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2월 같은 경우는 나름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당장은 나갈 분위기를 좀 형성하지 않고 있어서 주가 같은 부분도 큰 하락은 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죠. 또한 공매도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한 많이 되었지만 여전히 잔고 수량이라던가 잔고 금액은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 비율 오늘 6%가량 이렇게 되었는데 공매 수량은 21만 주 정도면 뭐 비율상으로 봤을 때 뭐 큰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10월이죠. 주가를 2만 7천 원까지 올리면서 쇼 커버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전인 정상적인 수치로 일단은 수량이라던가 비율 대비했을 때 돌아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2월 들어서는 그래도 공매 같은 경우도 수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건 그나마 뭐 괜찮은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트 흐름 보시면 오늘 고점이 21,050원 11선을 살짝 이렇게 터치하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캔들 모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지형을 만들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좀 비슷하게 만들었죠. 앞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매수세와 매도세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주가 움직임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4일 동안 거의 19,000원 선에서 2만 뭐 한 1,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캔들의 모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역시나 다음 또 상방이 될지 하방이 될지는 뭐 모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 방향성에 따라서 다시 고개를 드느냐 아니면 재차 하방으로 또 가느냐 이런 싸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움직임과 캔들 모양이 중요해질 수밖에는 없겠죠. 사실 관심도적인 측면은 수급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지만 거래량적인 부분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오늘 340만 주가량 이렇게 거래량을 기록을 했는데 금봉의 거래량이 오늘처럼 작게 나온 부분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 일주일치를 좀 보면 평균 거래량은 한 500만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이때 거래량은 아니고 그래도 한 8월달, 9월달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래량으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상증자로 인해서 대량의 음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고 주가를 급락시킨 이후에 거래량이 점차 좀 줄어가면서 관심도 자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고 좀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루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줄 가능성도 크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필요한 건 거래량을 끌어올릴 만한 뭐 호재라던가 뭐 이슈들이 계속 필요해 보이고 시장 자체적인 측면에서 좀 소외받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히 뉴스를 보시면 한국 세계 1위 수소 암모니아 발전 국가 시동 내년 1분기 청사진을 그려가겠다. 정부 민간 세계 1위 수소 암모니아 발전 로드맵 마련 실증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쭉 보시면 7일 산업부는 박기영 차관 주재로 제2차 수소 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세계 1위의 수소 암모니아 발전 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해 내년 1분기 중 수소 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용량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는 한편 파일럿 실증을 착수해 2022년 수소 암모니아 발전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또 수소 관련해서 또 좋은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두산 퓨어셀도 있고 여기에 또 상하 프로테크 이런 종목들도 지켜보면 좋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수소차 관련해서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내용으로 좀 돌아와서 한전과 전력연구원은 수소 암모니아 공급 안전설비, 연소시험, 장치 등 추가 시험 설비를 구축 2022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2023년에는 최적 혼소 운전기법을 도출해 실제 석탄 LNG 발전소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수소 암모니아 발전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쪽에 있습니다. 또한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위해 전력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협력해 2022년 1월부터
또 카본 프리 친환경 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발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은 암모니아 혼소 발전 설비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롯데 정밀화학은 대규모 암모니아 연료 공급을 위한 구축막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오늘 안철수 관련해서 또 뉴스가 나왔죠. SMR을 국책 사업으로 좀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으로 뭐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움직인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뭐 실질적으로 수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가능성이 정말로 좀 많이 되고 있다. 아니면 현재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이런 호재나 이슈들이 좀 나와야 주가를 또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연말에는 EU 텍소노미 또 원자력을 친환경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진전된 수주 내용, 그리고 수주 공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내년 상반기까지 좀 체크를 하면서 일단은 연말까지는 지켜보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주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좀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